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그린케미칼이고요. 그린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유기화학 제품 제조 기업으로서 작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핵심 소재인 전해액 유기용매를 개발해가지고 관련 업체들과 테스트 단계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케미칼이 이제 이 2차 전지 시장과 관련 있는 기업인 만큼 최근 전방 사업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시장은 아직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판매량이 감속이 지속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2024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비보다 약 22%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쪽에서는 이제 3월달에만 하락한 게 아니라 2월달에도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독일 쪽에서는 보조금 축소에 대한 문제와 인프라에 대한 문제로 성장하지 못했고, 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도 성장을 아직은 미미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축소 전 일회성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은 조금 더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기 유럽 쪽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 쪽에 대한 전기차 소비가 많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둔화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 악화 속에서도 이 양극재 시장은 같은 기간 내에 3조 원 더 많은 47조 원의 수주가 됐다는 상반된 기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14일까지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47조 원에 대한 물량을 수주했고, 지난해보다 3조 원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한 거는 바로 이 LN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NF는 지난 11일 날에 유럽 소재 배터리 업체와 내년부터 6년간 9조 원에 해당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25일 날에는 SK온과 7년간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13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2035년도까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24조 7천억에 해당하는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방 산업은 아직까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믿음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극재에 대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린 케미칼과 이런 기사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린 케미칼이 리튬 2차전지 용액을 유기용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린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방 산업의 이슈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난해 AI에 대한 시장이 본격화가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에 따라서 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로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소비가 급증했었던 2022년 수준까지 회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회복세로 인해 가지고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같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OLED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OLED가 이 3년 만에 다시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이 성장의 전망에 발맞춰서 디스플레이나 패널 업체들이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패널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유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린 케미칼이 매출액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차 풀리면서 호황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린 케미칼의 기초 제품들이 소재들이 추가적인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그린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 케미칼은 주봉상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 도달했을 때 제 밑골이 달리면서 가격적인 방어를 해줬고 여기서 다시 이탈했지만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 하락분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반등이 왔지만은 여전히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그린 케미칼이 뚜렷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봉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왔지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 4월 3일 날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결국에 이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주가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린 케미칼이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 라인들은 조금 지켜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기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그린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화학 제품들이 이 디스플레이와 이 반도체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OLE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LCD 시장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또 OLED에 대한 팬더 출하량도 같이 증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즉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반도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생산 캐파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출하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출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공정에서 쓰일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 케미칼이 매출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